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498페이지가 되겠고요. TAT 2급 제57회 실무수행평가에서 부가가치세 관리 부분을 여기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서는 거래자료 입력까지 해봤죠. 자, 부가가치세 관리 문제 57회에서 어떻게 출제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문제고요. 보통 예금 거래 내역에 맡기신 금액 500만 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거래 명세서가 있고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료 1은 제품 공급 전에 청정기업으로부터 계약금으로 입금된 국민은행 보통 예금 거래 내역이며 계약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선수금 되겠습니다. 자료 2는 청정기업의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고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은 6월 15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외상매출금. 그래서 혼합분계 하셔가지고 500만 원은 선수금, 차변,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매출금, 차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행과제 1번 5월 15일에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하여 발급 전송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5월 15일 날짜 메인 매출 전표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들어가셔서 5월 15일 입력하시고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이죠. 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은 전부 다 11번 과세 매출. 품명이 차량용 공기청정기. 수량은 20개요. 단가는 80만원 입력하시고요.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청정기업이 거래처가 되는 거죠. 전자세금란은 비워두어야 됩니다. 1번 문제 하실 때 비워두시고 발행해야 되니까. 분계는 3번 분계하시고 내려오셔가지고 차변을 입력해야죠. 선수금 계약금 받은 거니까 500만 원 엔터 치시고 또 차변 108번 나머지가 빨강색으로 1260만 원 보이죠? 1260만 원. 거래명세표 보면 그 미수액이라고 표시된 금액이 외상매출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57회 1번 문제에서는 보통예금 거래 내역을 이렇게 별도로 보여줘가지고 문제 스타일이 바뀌었나 이게 보니까 내용은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 1번에 있는 보통예금 거래 내역은 5월 10일 날 계약금 들어온 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선수금으로 차변에 부채를 감소시켜주면 되는 건이었습니다. 네. 자, 요 분계까지 문제 없으시죠? 그런 다음에 이제 수행과제 2번을 하시는 거예요. 회계 메뉴에 가셔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메뉴 찾으시고 5월 15일로 조회를 합니다. 5월 15일부터 5월 15일로 입력하시고요. 엔터를 3번 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앞에 체크해 주시고요. 위에서 전자발행 누르시고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세금계산서 이미지가 보이죠. 아래에서 발행 눌러 주시고요. 발행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위에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클릭하시고요. 로그인 누른 다음에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그리고 발행 그리고 확인 닫고 조회. 네, 이렇게 끝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가가치세 TAT 2급에서 1번 문제, 부가가치세 1번 문제는 FAT 1급의 그 1번 부가세 1번 문제하고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여러분 이거 하는 데는 문제 없으시죠? 다음 2번을 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대 두 번째 문제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TAT 2급에서 새로 나오는 거지만 FAT 1급에서는 우리가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그대로 그냥 마이너스로 입력해주는 그런 문제고, TAT 2급에서는 발급을 하라는 문제예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발급을 하라는 것도 뭐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어 있어가지고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6월 11일 에림산업 주식회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거래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였다. 6월 15일 에림산업 주식회사에 납품된 제품에 불량이 발견되어 전량 회수하고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수정 사유를 선택하여 환입에 따른, 이게 바로 반품이 환입이에요. 반품을 받은 것을 환입, 반품을 우리가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환출. 환입이라는 건 반품 받았다. 환출이라는 것은 반품을 우리가 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정 사유는 환입이라는 얘기입니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환입된 금액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를 하며 외상 대금 및 제품 매출에서 음수로 처리하고, 그러니까 외상분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용 및 전송일자는 무시한다 이랬는데, 환입된 금액에 대해서만 하라. 근데 이것은 전량 회수했기 때문에 전부 분계를 해야 되겠네요. 660만 원을. 자, 그러면은 날짜가 6월 11일이죠. 메인 매출 전표 가십시오. 6월 11일을 줘야 합니다. 그러면 공기청정기 거기 세금계산서에 있는 내역과 일치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앞에 체크하신 다음에 위에서 수정 세금계산서를 누르죠. 그리고 수정 사유는 클릭하셔가지고 3번 환입하신 다음에 여러분 메모지에다가 3번 환입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여기 안 들어와도 답을 하나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확인해 주시고. 환입 시 여기 작성 일자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참고사항 한번 보세요. 그러면 메뉴에 환입된 날로 작성한다. 환입된 날. 자, 닫기 누르시고 거기 자료 설명에 환입된 날이 나와 있습니다. 6월 15일에 전량 회수했다. 그래서 날짜를 6월 15일로 입력합니다. 엔터 치시고 수량을 마이너스 20, 단가는 30만원 그대로 넣어줍니다. 우리가 환입은 보통 몇 개를 환입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몇 개라고 안 하고 전량이라고 했으니까 거기 20개를 전부 마이너스 시키면 돼요. 그리고 단가는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에 확인을 누르죠. 그리고 한 건이 입력되었는데 6월 15일에 입력이 된 거란 말이에요. 확인 누르시고요. 6월 11일 날께 이게 외상분계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6월 15일 날 갔었을 때 외상분계 되어 있으면 분계도 그냥 놔두면 되는 겁니다. 외상 매출금에서 마이너스, 부가세 예수금에서 마이너스, 제품 매출에서도 마이너스가 나 있죠. 이대로 두시면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두 번째 문제도 발급 전송해라라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잊지 마시고 앞에 메뉴에 나가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에 가서 한 번 더 하시라고요. 전송을 6월 15일로 조회해야 되겠네요. 6월 15일부터 6월 15일 되겠습니다. 엔터 세 번 치시고 앞에 체크박스 체크한 다음에 아카데미 전자 발행을 먼저 누르죠.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밑에 발행, 그리고 확인 누르시고 다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가셔가지고 로그인 누르고 미전송 누르고 매출조회 누르고 발행 확인 또 확인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닫고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 조회했을 때 6월 15일에 외상분계 옆에 전자 발행이 나타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비대면 시험으로 보실 때 여러분들 지난번 시험에 미리 공지사항 안내사항에 보니까 사전 테스트를 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에러 없이 발급되는지 꼭 확인하라는 그런 안내가 있더라고요. 예, 그게 아마 에러가 나는 PC가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 전자세금에서 발급 및 전송이 반드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TAT급은 2개나 나온단 말이에요. 부가세 첫 번째 문제하고 두 번째 문제. 그리고 FAT 1급도 부가세 첫 번째 문제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시험 보는 날 에러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 문제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테스트에서 꼭 그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지난번 시험 보신 분들은 이미 자기 PC에서 그게 해결이 됐겠죠. 한번 해결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에러가 안 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전 테스트는 토요일날 시험 볼 PC에서 꼭 그 문제를 해결을 해 놓으셔야 돼. PC를 바꾸면 또 에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 PC 환경 문제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래서 사전 테스트 할 때 그 공지사항 봐도 내가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사전 테스트 할 때 그 감독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 사람이 원격 접속을 해서 해주기도 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안내를 보고 여러분이 스스로 하시든지 해보니까 에러 안 난다 그러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테스트에서 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는 거 꼭 해봐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공지사항은 올라올 거고요. 거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습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할 때 에러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 원격 시험 볼 때 에러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안내가 있어요.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 테스트를 한 PC로 그 PC로 토요일날 시험 보셔야 그날도 에러가 없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네, 부가세 문제의 세 번째 문제와 네 번째 문제가 TAT 2급 시험에서 실무 수행에서 제가 보기엔 그게 고비라고 봐요. 이것과 이거. 그거 제외하고는 다 무난한 문제들이라고 봅니다. 조금 공부하면 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FAT 1급을 공부했다는 가정하에서 하는 거예요. FAT 1급을 공부하시고 TAT 2급 공부를 이어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있는 3, 4번만 여러분이 넘길 수 있으면 뭐 충분히 합격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자료 1은 닭을 구입한 거. 자료 2는 소고기를 구입한 건데 이거 영수증, 영수증 요거 좀 문제 있죠. 자, 그다음에 자료 3은 미가공 여기 돼지고기를 개인에게 구입한 겁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료 설명을 보시면 본문제 하나여 주식회사 산들산업은 축산물을 구입하여 가공식품을 제조 판매한다고 가정해라. 그러면 축산물을 가공 제조하는 제조업입니다. 주식회사 산들산업이니까 제조업의 법인이죠. 자료 1은 미가공 닭 30마리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수취한 영수증이라는 거예요. 영수증. 그 다음에 자료 2는 소고기 5박스를 구입한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 자료 3은 미가공 돼지고기 10박스를 농민으로부터 구입한 계약서입니다. 당사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했습니다. 산들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고요. 공제율은 알려주는군요. 공제율을 알려주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의 그 이론 공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중소기업 제조업의 의제매입세 공제율은 104분의 4다.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다행히 알려줬는데요. 자, 그동안 나왔던 문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의제매입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제조업으로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104분의 4 공제율. 하나는
식당으로 나왔습니다. 식당. 예, 법인 식당. 개인 사업자 식당이 아니고 법인 식당은 106분의 6입니다. 106분의 6. 자, 57회처럼 104분의 4 또는 106분의 6 공제율을 알려줬을 때는 뭐 여러분 걱정 안 하시면 되겠지만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중소기업 제조업으로 나왔으면 104분의 4, 그 다음에 법인 식당으로 나왔으면 106분의 6으로 여러분 선택하시면 돼요. 자, 수행과제 1번부터 합니다. 자료 1번부터 3번의 거래를 검토하여 의제매입세액 요건을 갖춘 거래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그 외의 거래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적요 코드 꼭 선택해야 한다. 네, 요 1번.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 그 증빙 얘기를 쭉 했는데요. 자료를 이렇게 봤을 때 1번 자료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못 갖췄습니다. 예, 요 그 닭을 구입한 곳이 어디냐면은 예, 해우 정육이라고 하는 사업자죠, 사업자. 예, 그래서 사업자로부터 이 그 면세 재화를 이제 이런 그 취득을 했다 그러면요 적격 증빙을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되느냐? 계산서를 받거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이 제출이 돼야 됩니다. 영수증은 인정을 안 해줘요. 영수증은. 다만 제조업의 경우에 농민이나 어민으로부터, 즉 농민이나 어민이니까 비사업자잖아요. 이런 비사업자로부터 구입했을 때 그때 개인 정보가 있는 계약서는 인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이나 어민으로부터 구입한 계약서는 제조업의 경우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식당업이 문제에 나왔다. 그러면 농민으로부터 만약에 상추를 구입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거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식당업은 제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회사는 가공식품 제조업이기 때문에 농민으로 구입한 것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자료, 요 영수증은 일반 전표에 그냥 원재료비로 입력을 해버리고요. 의제매입세 공제는 반영을 받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자료를 1번부터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자료는 일반 전표로 갖다가 입력합니다.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 7월 10일 차변 원재료 엔터 가셔가지고 24만원 대변 현금으로 구입했다고 자료 1번에 나와 있습니다. 결제관계가 대변에 101번 현금 24만원 그냥 출금전표로 한 줄로 쓰셔도 되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줄로 썼어요. 네.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네,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두고 그 다음에 자료 2번은 매입 매출 전표에다 입력합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로 바꾸셔가지고 날짜는 그 신용카드에 있는 거래 일시에 있는 날짜입니다. 8월 5일 8월 5일로 입력하시고 유형이 뭐냐? 자, 면세 매입인데 증빙이 카드죠. 자, 여기 유형을 잘 보시면은 카면이라는 게 있어요. 카면이 뭐냐? 면세 매입인데 카드 매입이다 이겁니다. 카드 면세 매입이에요. 그래서 카면입니다. 예, 유형 잘 선택하세요. 카면이 뭐냐? 카드 매출 전표 면세 매입이다. 그래서 5월
58입니다. 유형을 58로 하시고 카드사는 물음표 단추 눌러서 삼성카드 확인해 주시고 확인. 품명에다가는 소고기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수량은 넣어줘야 맞습니다. 5. 단가는 그냥 지나가시고. 왜 수량을 넣느냐면은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수량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메인 매출전표 입력할 때 수량을 안 넣게 되면은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의 수량란이 비어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거기다가 5를 넣어도 됩니다. 예. 메인 매출전표에 빠뜨렸을 때는요, 그냥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서만 넣어줘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여기다 넣게 되면은 거기에 자동 반영되니까 우리가 메인 매출전표에 수량을 넣는 것으로 연습을 해두는 거죠. 자, 신용카드의 매출 공급가액에 합계를 넣는데 면세기니까 합계나 뭐 부가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거죠. 자, 160만 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거래처는 어디가 될까요? 예, 장수농산이 거래처입니다. 전자세금하고 관계없고요. 분계는 카드 매입이니까 4번 분계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 이거 안 됐네요. 왜 안 되느냐? 이게 원재료단 말이죠, 소고기가. 그런데 미지급금으로 분계했잖아요. 네, 원재료는 우리가 카드로 매입했을 때 외상매입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안 바뀝니다. 이게 바뀌면은 이대로 그냥 카드 분계 해놓고 요 계정 과목을 251번으로 바꾸면 되는데 안 바뀌어요, 코드가. 그래서 분계를 다른 걸로 해야 돼요. 뭘로 하겠어요? 예, 혼합으로 해야 되겠죠. 예, 외상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외상으로 하고 거래처만 그 카드사로 바꿔도 상관없고 혼합으로 해도 상관없고. 자, 우리는 혼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와서 대변에다가 외상매입금 160만 원 탭키 눌러서 이 외상매입금을 장수농산으로 놔두면 안 돼요. 외상매입금은 카드사입니다. 그래서 코드에다가 삼성 해가지고 삼성카드 이렇게 고쳐주시고. 자, 그리고 원재료, 이거 그냥 깜빡할 뻔했는데 원재료에 뭐예요? 적요를 꼭 바꿔줘요. 코드를 넣어야 됩니다. 코드란을 더블 클릭해서 6번에 보시면 빨강색으로 의제매입세 원재료 차감이라고 되어 있죠. 원재료에서 나중에 빼줄 거예요, 의제매입세액만큼을. 자, 6번 클릭하고 확인. 여기까지 꼭 하셔야 돼요. 네, 좀 세밀하게 할 게 많습니다. 분계를 혼합이나 외상으로 해야 되고요. 혼합이나 외상으로 하고, 만약에 외상으로 했다면 외상매입금으로는 되는데 거래처가 장수물산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장수물산을 삼성카드로 고치는 거 하시고, 또 원재료에 적요를 6번으로 넣는 거, 네, 이거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를 하기 때문에 뭐 설마 이거를 기억이 안 날 리는 없죠. 예, 이거 놓치는 거. 예, 나중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들어가가지고 작성이 안 돼 있으면 다시 들어와서 이거 적요 넣으면 됩니다. 예, 왜 안 넘어왔나? 그러면 이거 적요 안 넣기 때문에 넘어오지 않은 거예요. 다시 메인 매출전표 여러분 입력한 곳에 와가지고 요 적요 6번 나중에라도 넣어주고 다시 가서 작성해서 조회하면은 그때는 작성이 되죠. 자, 세 번째 자료 3번 있죠? 자, 공급계약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날짜가 나와 있죠. 그 날짜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9월 10일에 납품한 날짜고요. 금액은 220이고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시켰습니다. 자, 메인 매출전표 9월 10일로 고치시고, 자, 유형에서 한번 보세요.
면자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예. 면자는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계약서란 말이죠. 카드도 아니고 현금 영수증도 아니고. 자, 카드면 아까 카면이고 현금 영수증이면 현면이고 계산서면 면세. 요거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요 세 개 빼고 면자 들어가는 거 뭐가 있어요? 네, 면건이라는 게 있죠. 면건. 면건. 요거. 이게 바로 면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건이라는 말이요. 우리가 여기 매출에도 건자 들어가는 게 하나 있었죠. 건별이라고. 건별. 이 건자 들어가는 유형이 뭐냐면 증빙이 없다는 뜻이에요. 증빙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계약서기 때문에 사실은 증빙이 아니잖아요. 이게 계약서. 예, 우리가 계약서는 이렇게 하자라는 계약일 뿐이에요. 뭐 증빙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계약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인과의 공급 계약서 하면은 면건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0번입니다. 60번. 자, 품명에다가 돼지고기라고 쓰시고 수량은 10이라고 입력하시고 공급가액에다가 220만 원 입력하시고 거래처에는 이승우가 거래처죠. 전자세금은 그냥 지나가시고 보통예금 분계를 해야 되니까 혼합 분계를 해야 되죠. 3번 혼합. 자, 원재료 그대로 두시고 적요의 코드난 더블 클릭을 해서 6번 클릭 확인. 밑으로 내려와서 대변이 103번. 금액은 220만원. 탭키 누르고 어디로 거래처를 바꿔야죠? 국민은행으로 바꿔야 됩니다. 국민은행으로 바꾸는 거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원재료의 코드 6번 적용 넣어주시고 보통예금은 국민은행 거래처 코드 바꿔주는 거 잘 챙기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 원재료 분계를 할 때 면세제와 돼지고기니 이런 것을 원재료로 해서 지금 가공식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재료 안에 지금 부가세가 원래 없는 거예요. 면세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의제매입세 공제라는 것은 이 원재료 매입액의 일정 금액에 대해서 매입 부가세를 인정해 주겠다는 게 의제매입세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정을 해 주려면은 부가세 대급금을 회계 처리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인정받은 금액에 대하여 그러면 부가세 대급금을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산이 어디에서 유입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재료로 잡았던 자산에서 빼주면서 부가세 대급금으로 자산 잡는 겁니다. 그 회계 처리를 여기 이제 평가 문제에 수행과제 4번으로 그걸 할 거예요. 그걸 왜 4번에 할 걸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느냐. 그 4번 분계를 이해를 하시려면은 우리가 지금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것을 무엇로 잡았는가를 알아야죠. 원재료로 잡았다 이거예요. 원재료. 네, 원재료로 잡았는데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인정받는다? 그러면 부가세 대급금으로 회계처리 그 인정받는 거에 대해서 부가세 대급금 자산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자산의 증가라는 건 뭐예요? 자산이 증가하려면은 우리가 부채가 증가하든지 뭐 수익이 발생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이미 자산 잡은 이 자산에서 빼주는 겁니다. 자산을 감소시키면서 다른 자산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회계 처리를 해주게 된다. 자, 이제 1번 문제 끝났어요. 다음 2번을 보시면은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우리가 매입매출전표를 잘 입력했다면 이거는 조회만 하면 작성이 됐고요.
요 공제율만 잘 제대로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회계 메뉴에 가셔가지고 부가세 1번에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밑에서 네 번째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기간이 2기 예정 부가가치세 2기 예정 기간이니까 7월부터 9월로 이걸 작성을 하시고 네, 여기 왼쪽에 공급자별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승우 자 여기 공제율 확인하셔라 이겁니다. 104분의 4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장수농산 여기 공제율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량 여기 제가 메인 매출전표 입력할 때 수량을 안 넣으면 여기가 비어진다. 이 고이 얘기했어요. 요 수량. 자, 잘 넘어왔죠, 여러분? 한 개만 나왔으면 하나는 적용 코드를 안 넣나 봐요. 예. 그러면 메인 매출전표 가가지고 이승우나 장수농산 중에서 안 나온 거 그 날짜에 가가지고 원재료의 적용 코드 입력하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더 확인할 것은 뭐냐? 밑에 요 화살표를 눌러가지고 아래에 이 화살표 누르셔가지고 이 금액을 메모지에다 메모해둬야 돼요. 이 금액이 무슨 금액이냐? 의제 매입세액의 개. 이승우와 장수물산의 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은 금액의 104분의 4로 계산한 금액 그 합계가 146153입니다. 요게 부가세 대급금으로 분계를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러므로 물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반영이 이미 됐어요. 이걸로 인해서 부가세 신고서에는 반영이 됐지만 여러분 부가세 신고서하고 우리 회계장부하고는 달라요. 우리 회계장부 처리를 하는 분계는 따로 또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46153을 여러분이 이제 그날 A4 용지 하나 꺼내놓고 쓰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렇게 메모하시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별도의 저장 단추가 없기 때문에 요 작성이 끝나면 저장이 된 겁니다. 아까 질문한 게 뭐였냐면 조회를 눌렀을 때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시겠습니까? 해서 예를 해야 되느냐 아니오를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작성한 것을 그대로 불러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메인 매출전표에서 뭔가를 수정하고 다시 와서 이걸 다시 작성한다고 했을 때는 자 여기서 조회했을 때 다시 작성할 거다. 그러면 아니오를 해줘야 돼요. 아니오를 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개의 저장된 파일이 이승우와 장수농산 거 그걸 말하겠죠. 그걸 삭제한 뒤에 다시 불러옵니다 이거예요. 삭제한 뒤에 다시 불러올 건데 그래도 삭제하겠느냐 확인을 받는 거죠. 예. 다시 불러오면 되니까 다시 불러온 거나 삭제하고 다시 불러온 것이나 마찬가지죠. 지금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146153 메모하시고 이제 다음 문제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행과제 3번이죠. 자, 수행과제 3번은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신고서를 조회해서 저장을 해두면 됩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셔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신 다음에 7월부터 9월로 작성하고 네, 위에서 저장 단추 있죠? 저장되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평가 문제 풀 때는 7월부터 9월 넣었을 때 저장한 데이터 불러올까요? 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때는 또 예 하시면 되죠. 내가 다 작업 제대로 해가지고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뭐 아니요 한다고 해서 틀린 건 없을 겁니다. 새로 불러낸다고 해서. 왜냐하면 그 뒤로 뭐 7월부터 9월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었다면 몰라도, 그리고 변동사항이 있었다면 그걸 반영하는 게 원래 맞죠. 그래서 아니요 해도 문제 없어요. 지금 저장했던 걸 안 불러내고 아니요 해서 새로 작성하더라도 차이는 없을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번은 끝났고요. 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조회한 다음에 저장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4번, 요 마지막 것이 여기서 이제 놓치는 이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서 첫 번째 요 1번, 여러분이 거래 자료를 입력할 때 의제매입세 공제 요건 갖춘 거, 그 다음에 갖추지 않은 거, 이 판단하는 거, 요 1번의 판단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4번에서 이제 아까 그 메모한 숫자, 그걸 가지고 차변, 대변, 일반전표에 분개하는 거. 요게 관건이에요. 이것만 잘 정리할 수 있으면 요 문제 나오면 다 맞출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의제매입세 공제 문제는 전표 입력할 때 요건을 갖춘 전표, 갖춘 증빙인가 갖추지 않은 증빙인가 이거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적요번호 제대로 넣는 거, 이건 뭐 당연히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회계 처리하는 거. 자, 4번 문제를 보시면 의제매입세에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하라는 거죠. 부가세 신고서까지는 회계 처리 안 해도 다 반영됩니다. 부가세 신고서는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작성까지로 해서 이미 다 반영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는 회계 처리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원장, 우리 회계 장부에 반영을 해야 되니까. 일반 전표의 9월 30일자 과세기간 종료일이죠. 2기 예정의 종료일자로 입력해라. 자, 입력을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가셔가지고 9월 30일을 선택하시고 9월 30일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아까 메모한 146153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왜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으로 선생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면 의제 매입세의 공제를 받기 위한 지금 신고 업무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데, 지금 부가세 신고 관련된 건 다 했어요. 했는데 우리 회계장부에 지금 그것이 반영이 안 된 거예요. 회계장부에. 그러면 그 반영한다는 건 뭐냐면 매입세액으로 이걸 반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매입세액으로. 우리 부가세 신고서에는 여기에는 지금 반영이 됐어요. 의제매입세액이 여기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 이 부분에 의제매입세액란으로 이게 반영이 됩니다. 여기에는 반영이 됐다 이거죠. 근데 우리 회계장부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매입세액은 뭐냐? 부가세 대급금. 그래서 매입세액으로 회계 처리해 주는 거고. 그러면 이제 대변을 뭐라고 하느냐? 원재료의 취득 금액에서 빼주는 식으로 부가세 대급금을 잡는다 이겁니다. 이게 실제로 매입세액을 우리가 원래 부가세 대급금은 뭐냐면 매입할 때 우리가 부담한 부가세가 부가세 대급금이에요. 매입할 때 우리 매입회사가 부담한 거. 근데 이거는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면세 제화였기 때문에 부가세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걸 지금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만들어주는 거.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돼지고기, 소고기를 저기로 원재료로 받잖아요. 그 원재료의 취득원가에서 빼주는 거예요. 공제받으니까. 그래서 대변의 원재료 153 쭉 가셔가지고 146153 이렇게 분개하신다. 그래서 이게 4번 문제입니다. 네, 나름대로 요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문제에 대해서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요게 어려워하는 문제인데 왜 어려워하느냐?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어려워하는데요.
마지막 요 문제가 1. 예. 수업 시간에 따라서 하긴 했는데 나중에 내가 하려면 이게 분계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부가세 대급금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대변은 뭐로 했었지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이 나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 부가세 대급금이 이건 없었던 거예요. 매입세 부담을 우리가 안 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근데 이건 세법에 의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줘서 부가세 대급금으로 잡긴 잡아야 돼요. 근데 없는 세금을 부가세 대급금으로 잡으니까 원재료에서 빼준다 이거. 예, 원재료에서. 원재료의 취득원가에서 차감시켜주는 분계죠. 자, 이렇게 해서 요 문제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도 좀 까다로운 거예요. 네 번째 문제도. 그런데 신용카드 관련된 거는 그다지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가가치세 3, 4번 중에서 까다롭게 나오면은 의제매입세 문제 하나, 그 다음에 그 대손세에 공제받는 문제 하나, 이렇게 내면은 되게 어렵게 문제를 낸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4번 문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입니다. 자, 삼성카드 전표, 그 다음에 또 하나카드 전표, 또 하나는 현금 영수증 3개가 있습니다. 자료 설명을 읽겠습니다. 자료 1은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 1600cc 주유를 하고 결제한 법인카드네요. 요거는 일반 전표 사항이네요. 자료 2는 공장 화물차에 주유를 했네요. 그리고 신용카드 전표예요. 화물차니까 이건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죠. 2번은. 3번은 관리부에서 사용할 복사기를 구입하고 수취한 현금 영수증입니다. 복사기니까 자산 처리하라 그러면 비품으로 하면 되겠죠. 제시된 자료의 거래처는 모두 일반 과세자입니다. 일반 과세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만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거죠.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자 거니까 모두 매입세 공제 요건을 갖췄다. 다만 1번 거래만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자료 1번, 수행과제 1번을 보시면 자료 1번부터 자료 3의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네. 여기서 이제 거래 자료를 입력하라고 그래서 전부 다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하면 이것도 틀린 거예요. 네. 틀려도 하나만 틀린 겁니다. 1번 하나만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에서는 매입 매출 전표 또는 일반 전표에 입력해라 이렇게 친절하게 수행 과제를 주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처럼 그냥 거래 자료 입력하시오 이렇게 주기도 하니까요. 우리가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자, 1번이 여러분 불공이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 넣는 건데 불공을 매입 매출 전표에 넣는 경우는 언제였죠? 세금 계산서였을 때. 세금 계산서였을 때 불공을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것이지, 현금 영수증이라든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공제받지 못하는 것은 아예 매입 매출 전표의 입력 사항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수행과제 1번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전표로 가셔가지고 일반 전표 날짜가 10월 20일입니다. 자, 10월 20일로 입력하시고, 이게 지금 주유소에서 기름 넣은 거죠? 네, 주유소에서 기름 넣은 거니까 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차변에 차량 유지비인데 어느 부서차인가 읽어보셨죠? 영업부 차예요. 그래서 800번대로 하죠. TAT 2급 시험 보실 때는 차 관련된 것이 나왔다 하면은 그게 어느 부서 차인가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차량 유지비 해주시고 금액은 거기 영수증에 있는 합계 금액이죠.
66,000원이네요. 66000 하시고 대변은 미지급금이죠. 미지 엔터 253 미지급금. 거래처는 어디가 될까요? 삼성카드죠. 네, 삼성카드 쭉 가셔서 66,000원. 네, 미지급금 삼성카드 거래처 빼먹으면 안 되죠. 거래처 코드 꼭 넣어야 됩니다. 네, 자료 1은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다음에 이제 자료 2는 메인 매출 전표에 갑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자, 메인 매출 전표에 가셔서 그 신용카드 전표의 거래 날짜는 10월 24일입니다. 그래서 10월 24일로 입력하시고, 자, 유형을 한번 잘 보세요. 매입인데 카드로 매입했죠. 자,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57번이 됩니다. 57번 카드 과세 매입. 네. 카드 과세 매입. 그래서 57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에 물음표 단추 누르셔가지고 카드사를 선택합니다. 하나카드네요. 하나카드 확인할 수 있죠? 확인해주세요. 자, 품명에는 이게 뭘 한 거냐면요. 그 자료 설명에 나와 있었습니다. 주유한 거예요. 근데 공장차입니다. 공장차. 그 밑에 분계할 때 우리가 참고해야 돼요. 예. 그래서 품명에는 주유 써주시고 공급가액에다가 합계 금액을 넣어야 됩니다. 55,000원. 55,000원. 그래야 엔터 치면은 5만원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가 될까요? 예, 진영주유소가 돼야 됩니다. 자, 전자세금은하고 관계없는 증빙이에요. 그래서 지나가고 분계는 카드로 샀으니까 카드 분계해 보세요. 4번. 자, 미지급금 하나카드 맞죠? 카드로 기름 넣었으니까. 부가세 대급금 5,000원 맞죠?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니까. 자, 기름인데 원재료 아니죠. 차량 유지비잖아요. 네, 그래서 코드를 차량 유지비로 검색을 하는데 우리가 아까 자료 설명에서 공장 화물차다 하는 거 확인했단 말이죠. 그래서 500번대 522번으로 코드를 선택해야 됩니다. 네, 요거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공장 화물차는 제조원가이다. 자, 그러면 이제 증빙 3번을 해보겠습니다. 증빙 3은 내용이 관리부에 사용할 복사기를 구입한 현금 영수증이에요.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비품 잡으면 됩니다. 예, 우리가 비품에서야 관리부 것도 비품이고 생산부 것도 다 비품이고, 예, 비품에는 무슨 제조원가 비품이 따로 있고 하진 않아요. 다만 나중에 이거를 고정자산 등록할 때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처리할 때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할 때 그 화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밑에 800번대, 500번대 경비구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고정자산 등록할 때 관리부 거는 800번대로 경비구분, 그 다음에 공장 거는 500번대로 이렇게 고정자산 등록할 때 해주면 됩니다. 예, 지금 여기에서는 자산 처리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죠. 자, 그래서 입력하겠습니다. 현금 영수증 날짜가 10월 28일입니다. 자,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거예요. 자, 28일로 날짜 바꾸시고 유형은 자 보세요. 현금 영수증인데 과세 되는 거죠. 그래서 61번 현과. 현금 영수증인데 세금 매입세액 있는 현금 영수증이에요. 그러니까 현과.
현금 영수증인데 면세예요. 매입세가 없는 거. 그러면 현면. 네. 카드도 마찬가지로. 카드 매출 전표인데 부가세가 있어요. 카과. 아까 앞에서 의제 매입세 공제 문제에서인가 하나는 신용카드로 뭘 샀는데 부가세가 없어요. 그래서 카면. 네. 아시겠죠? 카면, 카과.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도 현과도 있고 현면도 있습니다. 이거는 현과다 이거예요. 네, 품명에다가 이제 복사기 쓰시고 공급가액에다가 330만 원 넣는 거예요. 현금 영수증도 환경 설정이 신용카드 환경 설정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330만 원을 공급가액이 입력했을 때 공급가액이 300으로 입력이 됩니다. 거래처는 어딜까요? 네, 신도리코가 거래처가 되고 전자세금란은 그냥 가야 되고 분계는 현금 영수증은 현금 분계입니다. 1번 해주시고 자 현금 분계는 우리가 출금이기 때문에 대변의 현금이니까 차변의 계정 과목만 잘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세 대급금은 그대로 두고 원재료를 비품으로 고친다. 212번으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이 전표 입력 요거 하나만 잘 하시면 나머지 밑에 두 개 수행 과제는 다 자동으로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금액 수령금액 합계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는 전표 입력건만 잘 하시면 된다. 전표 입력건에서 잘한다는 얘기는 뭐냐? 매입세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일반 전표 쪽에다 입력하면 된다. 그래서 접대비 관련된 선물이라든가 또는 1000cc 초과하는 승용차 관련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인데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은 매입 매출 전표가 아닌 일반 전표에다가 넣고 나머지 매입 매출 전표에 넣으시면 된다. 나머지 넣을 때는 현과나 카과가 있겠죠. 매입세 공제 받는다는 것은 과세 거래니까 매입세 공제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과나 카과로 유형을 선택할 거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2기 확정 10월부터 12월이죠. 신용카드 매출주 등 수령금액 합계표를 작성하시오. 조회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회계 메뉴에 가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발행직계표 가면 안 돼요. 수령금액이죠. 이거는 수령금액 합계표 10월부터 12월로 입력하시고 네, 다 작성되어 있죠. 두 개가 왔을 거예요. 네, 위에 저장하기 단추가 없으면 이건 이대로 저장이 된 겁니다. 다음에 3번 신용카드 매입 및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네, 10월부터 12월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을 공제받기로 한다. 10,000원을 입력해줘라 이런 얘기. 자,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에 가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하시고 10월부터 12월로 다시 하나 입력을 합니다. 10월부터 12월 엔터. 자, 10,000원이 입력되어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10,000원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18번에 있는 여기에 10,000원이 없을 때는 여기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명세에서 54번 맨 처음에 있는 세액란입니다. 여기다가 10,000원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 요 54번이 그 구분해 보면 전자신고 및 전자고지세액공제라고 나와 있죠. 네. 자, 입력하셨으면 닫기. 그러면 반영이 됐습니다. 이대로 저장해 두시면 된다. 저장, 확인. 이렇게 해서 요 문제가 끝납니다. 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부터 풀이를 해드릴게요.